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양쪽 대리인들께서 헌법적, 법률적,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저희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그야말로 한순간의 여유도 용납치 않고 달려온 탄핵 심판 사건이 드디어 종착역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자체 역사적 의미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단 사건 기록의 양으로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느라 밤낮을 아끼지 않으셨을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 그리고 이를 보조하시느라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업무에 매진하신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 특히 김병섭 사무관님은 아주 저녁 늦은 시간 주말에도 아주 친절한 전화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기록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모든 법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 주신 연구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추위원 측 소추위원님들과 대리인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을 촉발시키고 현재까지도 편향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계시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남쪽도 탄핵 심판이라는 재판 하나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적으로,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판을 시작하면서 문득 플라톤의 동굴 이데아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언론에 따라서 흥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많은 시민들, 모두 동굴 벽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림자, 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의 이데아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사건의 결론은 바로 동굴 밖의 이데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다시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굴 밖의 이데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재판관님들의 질책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한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면서 긴장 속에서 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언론 보도로 인한 왜곡된 관념, 선입견의 극복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의 문제, 특히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두 쪽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남쪽이 하나로 모이고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도 하나로 합쳐져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 시대에 이런 재판이 있었고 이런 재판을 통해 다시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본 사건의 공시적, 통치적,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어 역사의 후회가 되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데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재판관님들의 질책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한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면서 긴장 속에서 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언론 보도로 인한 왜곡된 관념, 선입견의 극복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의 문제, 특히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양쪽 대리인들께서 헌법적, 법률적,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저희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그야말로 한순간의 여유도 용납치 않고 달려온 탄핵 심판 사건이 드디어 종착역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자체의 역사적 의미와 말할 것, 저는 이번 재판을 시작하면서 문득 플라톤의 동굴 이데아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언론에 따라서 흥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많은 시민들, 모두 동굴 벽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림자, 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의 이데아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사건의 결론은 바로 동굴 밖의 이데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다시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굴 밖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추위원 측 소추위원님들과 대리인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을 촉발시키고 현재까지도 편향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계시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남쪽도 탄핵 심판이라는 재판 하나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적으로,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할 것입니다. 또 없겠지만 일단 사건 기록의 양으로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느라 밤낮을 아끼지 않으셨을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 그리고 이를 보조하시느라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업무에 매진하신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 특히 김병섭 사무관님은 뭐 아주 저녁 늦은 시간 주말에도 아주 친절한 전화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기록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모든 법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 주신 연구관님들의 노고에 진심